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아프리카 사업가 이야기요. 미국 호텔 갔다가 샤워 꼭지가 너무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근데 물이 안 나오더라는. 아, 네, 그런 얘기 있죠. 심지어 경비행기까지 선물 받았는데 자기 나라엔 활주로가 없어서 그냥 창고에 뒀다고 하잖아요. 하하, 참.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사용법을 모르면 뭐 그냥 무용지물인 거죠. 그렇죠. 쓸모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어떤 건데요? 바로 성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창조주의 축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말은 많은데 네네. 과연 우리가 이 강력하면서도 되게 섬세한 도구를 제대로 알고 쓰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후경 박사님의 글 건강한 성, 삶의 신비와 예식 이걸 바탕으로 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좋은 글이죠. 단순히 뭐 스트레스 해소나 오락거리 아니면 막 억압하거나 중독되거나 이런 혼란에서 좀 벗어나서요. 네. 성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가 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성이 가진 어떤 신비로운 면 그리고 마치 하나의 의식, 예식처럼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본적인 기능부터 짚어보죠. 네, 그게 중요하죠. 보통 그냥 성기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게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계, 호르몬, 근육까지 우리 몸 전체가 관여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전신 반응이죠? 보통 4단계로 나누잖아요. 뭐 성욕기, 흥분기, 절정기, 해소기 이렇게요. 네, 그렇죠. 성욕기에서 관심이 생기고 흥분기에 몸이 반응하고 절정기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해소기에서 다시 편안해지는 그런 사이클이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성기능 장애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원인이 꼭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뭐 잘못된 성 지식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오랫동안 성을 너무 억누르고 살아왔다거나 아니면 뭐 어릴 때 안 좋은 경험, 트라우마 같은 거요. 또 부부 사이 갈등이나 미움 같은 관계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성 반응 주기, 그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남녀 간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선 성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성적인 욕구가 너무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요. 네. 이게 생각보다 꽤 많고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또 소위 섹스리스 부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 섹스리스 문제 심각하죠. 그럼 다음 단계, 흥분에서는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 문제가 대표적이죠. 관계를 할 만큼 충분히 발기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상태. 네네. 이것도 물론 신체적인 원인도 있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아니면 뭐 술, 담배 같은 생활 습관 영향도 크고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층에서도요? 여성의 경우는 어떻고요? 여성분들도 충분히 자극을 받아도 흥분이 잘 안 되거나 오히려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심리적인 거나 관계 문제 아니면 출산이나 질환 같은 신체 변화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 절정기, 오르가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남성분들은 사정이 너무 빠르거나 조루증이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늦거나 아예 안 되는 지루증도 있고요. 조류증이 가장 흔하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조루증은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게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가즘 장애가 여성 성기능 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꼽혀요. 여성이 더 흔하다고요? 네, 일부 통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파트너와의 소통 부족이나 잘못된 성지식, 또 우리 문화적인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나 흔히 겪는 문제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아, 이게 문제구나 하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적어도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알아야 대화도 가능하니까요. 네, 결국 건강한 성생활이라는 게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바로 억압과 중독의 문제인데요. 아,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죠. 성에는 원래 자녀를 낳는 생산의 기능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쾌락의 기능,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생산 기능이 강조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과 연결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고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이 강한 성욕에 금기라는 걸 부여해 왔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만든 거죠. 네, 그게 인간 사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오히려 쾌락 기능이 엄청 부각됐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게 성상풍화나 좀 왜곡된 포르노 문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좀 모순적인 상황이 보여요. 여전히 성을 좀 쉬쉬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네, 아직도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성적인 정보나 자극은 막 넘쳐나잖아요. 이걸 성의 금기 사회 속 성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금기 사회 속 홍수 시대. 와닿네요. 이렇게 억압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성이 좀 음성적으로 더 과하게 표출되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는 성 억압이 문제였다면 요즘엔 오히려 성 중독이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누구나 너무 쉽게 성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또 여성들의 성에 대한 태도 변화도 영향이 있겠죠. 성 중독이라는 길 단순히 그냥 성욕이 강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전혀 다르죠. 이건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처럼 성적인 행위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통제력을 잃는 거군요. 이게 어떤 사이클을 반복한다고 하던데요. 네, 보통 4단계 악순환인데요. 첫 번째는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특정 성행동에 대한 생각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네. 두 번째는 그 행동을 하려고 장소를 찾거나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의례화 단계고요. 의례화. 세 번째는 실제 성행동을 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고 나서 엄청난 후회,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단계예요. 아, 괴롭겠네요. 근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첫 단계, 집착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악순환이군요. 네, 그래서 이건 혼자 힘으로는 정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 예를 들면 나트렉선 같은 약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도 있군요. 네, 그리고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지지 모임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결국 억압이든 중독이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균형.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의 좀 더 깊은 차원, 성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신비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후경 박사님은 성을 여행에 기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 보면 순간적으로 나를 잃고 시간이 멈춘 듯한 경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넋을 잃는다고 하죠. 네, 넋을 잃는 그런 순간, 성관계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약간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이 다 감각 덩어리잖아요. 물, 밥, 잠처럼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음악이나 풍경, 향기, 맛처럼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네. 성은 바로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잠시 일상의 나를 잃고 시간 너머의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신비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네. 과학적으로도 오르가즘 상태를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같은 물질들이 막 분비되면서 강렬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뇌과학적으로도요? 네. 그리고 근육이 막 수축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 후에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호르몬의 작용이군요. 네. 뇌 활동을 봐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대뇌피질 활동은 줄어들고
감정이나 본능을 주관하는 변연계 활동은 확 늘어나요. 아, 이성은 줄고 감정은 늘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보통 어떤 자극이든 반복되면 익숙해져서 쾌감이 줄잖아요. 그렇죠. 내성이 생기죠. 근데 유독 성적인 쾌감에 대해서는 우리 뇌가 그런 조절 기능이 좀 약하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정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성이 주는 경험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서 뭔가 무한한 정신적, 심지어 영적인 차원의 기쁨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와, 단순한 본능 해소를 넘어서는 거네요. 네, 성이 어떤 신비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비로운 경험 혹은 쾌감을 더 깊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그래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던데요. 네, 첫째는 너무 강하고 자극적인 것에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섬세한 감각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미식가가 너무 단 것만 먹으면 다른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죠. 둘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극을 병행하는 게 감각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자극이요? 예를 들면요.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왔다 갔다 하면 더 짜릿하잖아요. 아니면 단커피, 쓴커피 다 즐길 줄 아는 것처럼 그런 상반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냉온탕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성생활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너무 스트레스에 지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성상품화나 포르노 같은 과도한 시각적 자극에 계속 노출되어 있죠.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성이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무슨 피곤한 의무처럼 느껴지거나 자꾸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 중독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의무감, 아까도 나왔던 얘긴데. 특히 많은 부부들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자주 짧게 그냥 의무적으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데요. 자주 짧게? 근데 재미있는 게 동물들은 발전기가 아니거나 피곤하면 관계 안 한대요. 오히려 가끔 길게 집중해서 한다고 하네요. 가끔 길게요? 동물한테 배울 점이 있네요. 하하하. 네, 우리가 왜 첫사랑 기억을 그렇게 강렬하게 오래 간직하는지 생각해보면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사랑이요? 네, 그 설렘, 떨림, 애틋함 그런 감정 속에 어쩌면 성의 본질적인 신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아, 어쩌면 성의 깊은 기쁨이라는 건 매일 반복되는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가끔 길게 온 존재를 다해서 서로에게 집중할 때 그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온 존재를 다해서. 네, 성은 단순한 몸의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이 만나는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의 예식. 성을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예식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탄트라라는 개념이 소개되죠. 불교나 힌두교 사상에 뿌리를 둔 거라고 하던데요. 네, 성 에너지를 단순히 분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식 성장이나 치유, 깊은 교감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는 일종의 명상법이나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 에너지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는 건가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성 에너지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깨달음이나 황홀경, 엑스터시라고 하죠. 거기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해요. 섹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섹스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는 어떤 가능성을 성 안에서 찾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치유를 경험하고 파트너와 정말 깊이 공감하고 하나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와, 그럼 성을 예식처럼 경험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몸이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게 기본이고요. 네, 편안한 상태.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 또 동물처럼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이 같은 호기심, 동물 같은 집중력.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뭐 촛불이나 부드러운 조명 같은 시각적인 거, 아로마 오일이나 향수 같은 후각, 잔잔한 음악 같은 청각, 와인 한 잔 같은 미각, 오감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오감을 활용하는군요. 그럼 실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 단계로 설명하시던데요. 네, 첫째는 바라보기예요. 옷을 벗고 말없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로의 몸을 충분히 감상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비판 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바라보기. 네. 둘째는 접촉하기.
단순히 손을 잡거나 몸에 손을 얹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서로의 몸을 탐색하면서 온기나 에너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꼭 성기 결합이 아니더라도 이 과정만으로도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하고요. 접촉하기? 성기 결합이 필수는 아니군요. 네. 셋째는 결합하기인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만약 결합을 한다면 핵심은 마치 영화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요. 왜죠?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음미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최고급 요리를 맛보거나 부드러운 옷감을 느끼거나 커피 향을 깊이 맡는 것처럼요. 아, 감각을 음미하는 거군요. 예식 중에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성을 미학으로 접근한다고요? 네. 단순히 힘쓰는 체육이 아니라는 거죠. 빠르기와 느리기,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 서로의 숨결이나 에너지 흐름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 네, 뭐 6번 얕게, 1번 깊게 넣고 멈추기 같이 리듬을 활용해서 감각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되고요. 오,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쾌감을 넘어선 어떤 의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의식의 변화요? 네.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그냥 깨어있는 상태를 알아차리게 되고 의식이 점점 고양되면서 내면에서 폭발하는 듯한 황홀경이나 온몸의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요. 와, 심지어 나라는 개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무아의 상태나 빛을 보는 경험, 아, 이 순간 죽어도 좋다 하는 충만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죽어도 좋다. 엄청난 경험이네요. 절정 이후의 경험도 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사정을 하고 나면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아주 편안한 잠에 빠져들고 다음날 후회나 죄책감 없이 오히려 원기라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후회 없이 원기가 회복된다고요? 네, 그 예식 과정에서 의식이 맑아지고 존재의 깊은 차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더 나아가서 호흡 조절 같은 걸 통해 사정을 넘어선다면 자기 자신을 어떤 파동이나 에너지처럼 느끼고 세상 만물과 하나 되는 듯한 그런 우주적인 합일감을 경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주적 합일감? 그리고 핵심은 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의식 성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유경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성에 대한 정말 다양한 측면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해보자면 성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용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됐을 때 아이처럼 호기심과 열정을 쏟는 즐거운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네, 놀이. 더 나아가서는 절제와 정성을 다해서 깊은 충만감을 얻는 예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주 짧게 하는 습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가끔 길게 아주 천천히 온전히 집중하는 예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전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덧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걸까요? 그 고대 영지주의 문헌 중에 나카마디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비로소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둘을 하나로. 합일이네요. 네, 분리된 남녀가 성을 통해 완전한 하나됨, 합의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또 인도 탄트라 수행자들은 강가강변 화장터에서 성적인 의식을 하면서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합의를 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화장터에서요?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성이 단순히 개인적인 쾌락을 넘어서 더 큰 실제, 우주나 신과 소통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했던 그 샤워 꼭지 경비행기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성이라는 이 선물의 진짜 사용법, 그 깊이와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정말 상상 이상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처음 비유랑 이렇게 연결되네요. 어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순간, 4개의 산봉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4개의 산봉우리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깊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남녀가 한 몸이 될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요. 그만큼 성적인 합일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만큼 근원적인 경험이라는 거겠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을 좀 더 건강하고 또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